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유럽연합이 그리스 지원안에 합의하고 일부 기업들이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어 급등했습니다. 다우는 1.2% 오른 12,724.4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2차 지원안이 합의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은행주를 중심으로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1% 이상 올랐습니다. 앞으로 개발 이익의 최고 50%까지 부과되는 재건축 부담금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정부가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외식비에 이어서 이번에는 옷값 거품 빼기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됐던 뉴욕 증시와 어제 우리장 분석을 해보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코스피가 하루 만에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시총 상위 종목들의 낙폭이 컸었는데요. 코스닥 쪽도 어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팔았던 종목 정리하고 특징주까지도 함께 짚겠습니다. 네, 전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이 어제 정말 조선주들이 연 이틀 아주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을 저가 매수에 들어오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삼성 엔지니어링, 요즘에 건설주 상당히 강세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바레인의 수처리 그 플랜트 사업에 대한 수주 이 소식에 각각의 다른 그 여타 건설주까지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NC소프트 그리고 삼성전자, 하나금융 지주에 대해서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반면에 기관은 OCI 어제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40만 원을 다시 회복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도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KB금융, S-오일, 신한지주. 그래서 역시나 기관이 사는 종목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실적 장세는 거의 기관 장세다라는 이야기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그 어닝 쇼크가 좀 있었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현대중공업을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하는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이 실적 발표 이후로 좀 급락이 나오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이닉스, NHN을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방금 말씀드린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차, 대우조선해양, LG화학, 현대모비스 순서대로 매도하는 형태를 좀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좀 더 살펴보면은 어제 한 0.46% 정도 하락을 해서 2145포인트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는 형태가 좀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이 일단 매수세에 나섰습니다만 이 하락세를 막지는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나마 프로그램 매수가 3천억 이상 들어오면서 이 하락의 폭을 조금은 줄여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건설과 철강, 통신, 은행주들이 상승을 보였고요. 실적 악화와 검찰 압수수색 등 악재가 겹친 조선주들이 조선주를 비롯해서 자동차, IT, 화학주들은 하락을 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 쪽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테라제니텍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젠, 성강밴드, 평화종공에 대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네오이즈 게임즈, CJENM, 그리고 SK컴즈, OCI 머티리얼즈, 원익 IPS를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지금 코스피 이 시장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코스닥 시장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이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만은, 이 8일째 지금 7 거래일 만에 지금 하락 마감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이 외국인들이 12일째 매도로 좀 나서면서 일단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인터넷과 디지털 컨텐츠, 건설 쪽이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제약과 출판, 자동차, 반도체, 통신 서비스는 약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좀 더 이 업종이나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어제 같은 경우에 OCI를 비롯해서 태양광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이 독일 태양전지 산업 회복 기대감에
LST나 OCI, 웅진에너지, 신성솔라에너지 등 태양광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게임주 역시 강세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NC소프트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방학이 되다 보니까 이 방학 시즌과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용자들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드래곤플라이, SK컴즈, 이스트소프트, 바른손 게임즈, 네오이즈 게임즈, 액토즈소프트, 컴투스, 게임하이 등 이 게임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삼성엔지니어링은 바레인 하수처리 플랜트 수주가 2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그러한 수주 소식에 이틀째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대림산업이랄지 이런 종목들까지도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나면서 강세를 좀 보이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반면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전망했던 이 전망치보다도 훨씬 높은 주가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일단은 크게 또 일단 조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 혹시 그 사돈의 8촌의 사촌 언니의 친구 오빠가 우리 이런 인연을 갖고 있는데 우리 좀 보험 영업하니 보험 하나만 들어주려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안 듭니다. 좀 예. 황당하겠죠? 제가 볼 때는 좀 저는 이미 이런 들어놓은 보험이 너무나 많았어요. 네, 그 보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런 그 인맥으로 인해서 좀 테마를 형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 문제가 많은 이런 좀 테마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그 여타 다른 대선주들이 다 꺾였던 부분에 비해서 지금 뒤늦게 대선주자로 합류를 하고 있는, 떠오르고 있는 문재인 테마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좀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웃깁니다. 그러니까 대형 같은 종목도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신영균 사장이 등산 친구라고 하고요. 바른손과 풍산 같은 경우에 문재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부산에서 변호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고, PSMC 같은 경우에도 노혜경 노사모 어떤 대표 이런 인연으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S&T 모터스 같은 경우가 그 경남고미 경희대 동창이라고 하고요. 뭐 동양강철도 이 대표분이 상당히 친분이 좋다라고 하고, 지금 이제 더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경남중고의 동문회장님이시라서 그 회사가 지금 테마주로 떠오르고 있고요. 서희건설도 경희대 총동문회장이라고 합니다. 뭐 서로 얼굴이나 아십니까?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인맥으로 인해서 지금 테마가 형성돼서 상승한다라는 거, 이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이름 따라서 문제가 많은 테마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쪽이 상승한다고 해서 무조건 뒤쫓아가서 가다 보면은 아주 크게 당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선주는 제가 볼 때는 인맥 관련된 종목보다는요, 오히려 정책에 따른 수혜를 보는 것이 훨씬 강력하고 길게 간다는 것을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런 쪽은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장에서 특징을 보였던 종목까지 코스피 코스닥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제 장에서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일본 증시는 이틀째 상승을 이어갔지만 중국 증시가 나흘 연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중국의 7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즉 PMI 예비치가 50을 하회했다는 소식이 작용을 한 건데요. 확장치인 50선도 밑돌면서 경기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그랬고요.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1% 정도 조정이었죠. 자, 이번에는 오늘 밤 사이에 마감이 됐었던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소식을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유로존 정상들이 1,09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지원 프로그램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요 증시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지표까지 함께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유럽 증시 같은 게 바닥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바닥 대비해서는 급등 마감했다고 말씀드린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하락 출발을 했지만 중국의 PMI 그리고 유로존의 PMI가 저조하게 발표가 되면서 조금 시장이 하락 전환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표보다는 조금 큰 이벤트에 좀 무게 중심을 두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상승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봤을 때 업종별로 봤을 때 은행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상승세를 주도를 했고요. 민간 채권단 참여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은행세 도입이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은행주의 상승폭을 상당히 키웠습니다. 그래서 은행주가 4%에서 8% 정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주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보험주도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그 유로존 정상회의에 대해서 조금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급과 그리고 구제금융 조건 완화에 합의를 하면서 부분적 디폴트에 사실상
부분적 디폴트를 사실상 허용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문 초안에 따르면 유로존 정상들은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에 대한 대출 금리를 지금보다 한 200bp 정도 그 경감을 하면서 3.5% 정도로 낮추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대출 상환 기간을 7년에서 최소 1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4,400억 유로의 유럽 재정 안정기금에 구제금융을 받지 않는 국가들을 도울 수 있는 권한을 또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유로존 영내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덮거나 투기 세력의 국채 투매를 상쇄하기 위해서 영내 국채를 매입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채권단이 어떻게 채무 부담을 분담할지와 관련해서 3가지 방안이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가 EFSP 자금이 그리스 채권을 오픈마켓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방안이고요. 그렇지만 EFSF가 재매입을 직접적으로 수행할지 그리스에 재매입할 대출을 제공하는 등의 우회적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EFSF가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권한은 엄격하게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안이 채권 스왑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그리스 채권단이 8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만기 30년 이하의 새로운 채권으로 교환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채권단이 현재부터 2020년까지 발행되는 채권의 90%를 스왑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현재 전해지고 있고요. 또 상환해야 할 그리스 채권 가치가 수년제 가치보다 20% 줄어든 수준이 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얘기가 프랑스가 주장했던 채권단이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새로운 채권으로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이른바 롤오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로존 정상회의가 유로존 정상회의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끝나고 난 뒤에 그리스 지원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스에 대해서 총 1,090억 유로 정도의 2차 구제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자들도 이 지원 계획과 별도로 500억 유로의 지원을 또 참여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 문제가 그리스 유로존 정상회의 이전에는 조금 불협화음이 있지 않겠나 그런 불안감이 조성이 됐지만 막상 회의가 마감되고 난 뒤에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지원이 나오면서 유럽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도 한번 다시 살펴본다면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유럽 위기 해법이 도출이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제조업 지표 그리고 경제 선행 지표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실적이 또 긍정적으로 발표된 부분이 미국 증시에 호재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마찬가지로 은행주들도 미국 쪽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요. 모건 스탠리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모건 스탠리의 실적이 예상보다 호전이 된 부분이 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발표된 지표 그리고 실적만 한번 살펴보면서 조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선행지수를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6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0.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치인 0.2%를 상회를 했는데 전월 0.8%보다는 조금 둔화된 부분은 조금 반대 모습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화면을 조금 보면서 보신다면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지난달 연료비가 하락한 데다가 일본 대지진 이후에 발생했던 공급망 병목 현상이 다소 해소가 되고 그리고 기상 여건이 좋았던 점이 예상보다 큰 상승세로 이어져 예상보다 컨센서스보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전달보다 조금 꺾인 이유는 기업들이 고용을 망설이고 소득 증가 둔화가 소비를 억제하면서 5월보다 둔화가 된 이유로 밝혀졌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3.2를 기록했고요. 예상치인 2를 또 상회를 했습니다. 자동차 공장 및 그의 제조업체들의 그 생산이 조금 호전이 된 부분이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펜실베니아주 동부 그리고 뉴저지 남부 그리고 델러웨어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반영을 하면서 미국 동부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확인하는 지표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발표된 실적 인텔과 모건스탠리의 실적만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의 2분기 순이익이 29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54센트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은 131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달 108억 달러보다 21%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인 128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51센트를 상회를 했고요. 기업들의 PC 및 서버 교체 수요가 증가를 하고 중국, 브라질 등에서 신흥시장에서 매출이 증가한 덕분에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실적 향상을 이뤘다는 분석입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은행주 강세주 원인이 됐는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그 실적은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2분기
손실이 5억 5,800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주당 손실도 38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이유가 시장의 예상치인 주당 61센트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발표됐다는 부분이 시장의 호재가 됐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79억 6천만 달러에서 92억 8천만 달러로 개선이 됐고요. 이렇게 손실을 기록한 이유가 일본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 미국 모건 스탠리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17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 부분이 손실로 잡혔기 때문에 좀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모건 스탠리의 지분율을 22%로 확대하기 위해서 모건 스탠리 우선주 78억 달러치를 보통주로 전환했는데 이런 부분이 실적에 조금 악영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실적 부분도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예, 구체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을 짜기에 앞서서 지금 시각이 8시 15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개장을 45분 정도 앞둔 가운데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 내용들을 내놓고 있는지 열두 리포트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투자증권은 2분기 어닝 시즌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투자증권은 부진한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주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는데요. 그 근거로 대외적인 변수의 해결점이 제시되고 있고 국내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 반전되고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3분기 이후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한양증권입니다. 한양증권은 현재 국내 시장이 상승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 변수의 불확실성 속에 코스피가 다소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양호한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앞으로의 지수 상승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또한 조정은 여전히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국제유가의 추가 방출 결정은 23일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위한 모임이 있지만 사우디 증산 이후 재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유가 안정 의지가 강해 결국 전략 비축유는 추가 방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업종별로는 항공과 해운, IT, 여행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증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 시장의 개별 종목 장세에 대응해 유럽의 불확실성 완화에 주목해보자고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단기 투자자는 종목별 접근 방식으로 중장기 투자자는 대표주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은 동양종금증권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투자 의견을 듣겠습니다.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대리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동양종금증권은 미국 IT 기업들의 실적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요. 인텔도 양호했고 또 애플은 또 깜짝 실적을 내놨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올 상반기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아마 변동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부채 상황 중액과 재정 적자 감축안 등 정치적인 변수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오히려 미국과 국내 기업들 실적 발표는 개별 종목에 해당하는 이슈 정도로 영향력이 약해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기업 실적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기업 주가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현재 미국 S&P 500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79.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 모멘텀 둔화에 따른 기업 실적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높은 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 산업재, IT 기업 순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미국 IT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22개 기업 중 19개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그중 인텔과 애플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텔의 매출액을 보게 되면 아시아 지역은 전분기 대비 기준으로 5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미주 지역에서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텔이란 회사가 칩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IT 중에서는 원자재 성격이 강합니다. 미주 지역에서 칩 수요가 많다는 것은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플의 경우 아시아 지역의 2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33.5%나 급증을 했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판매하는 회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종제적인 성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소비 경기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두 개의 기업을 통해 선진국의 경우에는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신흥국 중심으로는 활발하게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의 유럽과 미국의 정책적인 이슈 때문에 글로벌 경제 전망치와 증시가 대단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신흥국 경기가 여전히 견조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비중이 높습니다. 이는 국내 수출 경기의 지속적인 확장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 경기의 확장은 국내 기업의 매출액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증시가 각종 정치적인 이슈에 크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지만 그리고 변동성 또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흥국의 성장 스토리가 유효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신흥국 성장 지속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3분기 중반, 즉 8월경 이후 국내 증시가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인텔과 애플의 실적을 통해서 신흥국 경기가 견조한 상승세를,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때문에 국내 증시 또한 8월 이후에는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네. 예, 동양정금증권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갑니다. 두 분의 투자 의견을 들을 시간이 됐는데요. 김성현 대표께서는 어제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실적을 보고 향후의 IT 향방이 흐름이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양호한 실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던데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가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 거의 대다수가 지금 밀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이 실적 시즌을 좀 맞이하는 데 있어서 실적 발표로 인해서 그 이후의 흐름들이 조금은 크게 변화를 갖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서프라이즈한 결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은행 업종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기대감들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고요. 근데 뭐 정태근 전문가님께서도 계속 은행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강세가 조금은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어닝 쇼크를 줬던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지금 좀 많이 밀렸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이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이.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좀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밀렸고 또 어떤 지수 하락을 조금 견인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과 유럽의 호재들로 인해서 좀 이제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 자체 상황이 좋다라면은 이런 종목들이 어저께 좀 크게 낙폭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 오늘 하락을 멈추지 않는다라면 이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떤 하락을 멈추고 반등이 좀 나서기 시작한다면 그 시점에서 어떤 저점을 다시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섣불리 뭐 털어낸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더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런 실적들에 대해서 일단은 3분기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살아나야겠죠. 2분기는 이제 이미 발표가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IT주들도 일단은 어제 조금은 소폭은 또 밀리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만 나름대로 여기서 바로 상승세로 돌아서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이 등락을 조금 박스권에 좀 흐름이 나오면서 바닥 다지기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월 달에 한 중순 정도 이 정도에 갔을 때나 좀 추세를 돌리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IT 쪽을 집중 공략하시기보다는 이 IT주들의 상승세는 그러니까 어떤 8월 중후반 정도로 갔을 때 조금씩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그때부터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코스닥 시장과 중소형주 강세가 그동안 이어졌던 것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꺾이는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중요하게 강세를 나타냈던 테마주들 역시 좀 꺾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문제이니까 많았던 문재인 테마 정도만 일단 인맥의 그런 흐름들로 인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좀 보여줬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꺾였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차트적 흐름에서 조금만 설명을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 오른쪽이 왼쪽이 지금 종합
거래소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일봉상에는 둘 다 양 이틀간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만 지금 분봉 상황으로 좀 보게 되면은요. 어제 하루 동안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쭉 밀리다가 장 후반에 갈수록 급격히 이제 반등을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장중에 반등을 보이는 듯 하다가는 밀리고 그 다음에 막판에 다시 또 크게 꺾어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제가 한 이틀 정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흐름들처럼 그동안에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고점에서 이제 더 이상 위로 상승하는 폭보다는 아래쪽으로 조정받을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 시장 자체가 돌아서게 되면 어차피 시장에 풀린 돈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형 우량주 쪽이나 이제 거래소 쪽에 매기가 지금 붙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 쪽은 상승한다 하더라도 일부 종목이나 이런 쪽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쪽에 신규 진입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거래소 쪽에 그런 쪽에 저점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변수는요, 시간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그 미국에 대한 이런 문제들만 잘 해결된다라면 다음 주에 또 좋은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이제는 그 상승세를 생각을 하고 저점 매수에 들어갈 부분은 계속해서 갖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철강, 건설, 은행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흐름들은 조금은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동안에 아주 강력하게 그 상승세를 나타냈던 내수주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중요한 대형 식품업체들을 임원들을 불러가지고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좀 협조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대외 불확실성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어떤 수출주랄지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하게 됐을 때 내수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같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가 이제는 옷값 거품백에 나선다라는 발언을 했었죠. 내수주가 조금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언급까지 해주신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2140선이 지지되는지 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 장중에는 깨졌다가 또 회복이 됐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자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예.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저께 좀 장중에 있다라는 모습이 나왔지만 기관에서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조금 그 부분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추세 단기 추세 속에서 봤을 때 5일선에 대한 중요성은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지수 포인트로 잡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저께 지지력을 보이면서 오늘 쪽에서 반등이 나올 만한 기술적 타이밍인데 거기다 대외 변수까지 호전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쪽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오지 않게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일선 지지력을 어제 확인했다는 부분이 긍정적이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유로존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유럽 쪽에서 들려왔던 긍정적인 소식 때문에 오늘은 2170포인트 위쪽에서 좀 마감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외 변수가 호전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유럽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도 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외국인이 현물 쪽 그리고 선물 쪽에서 동반적으로 매수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선물 차트를 보면서 조금 단기적으로 그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날 7,000계약까지 매수했던 그 선물 계약을 어제 같은 4,000계약 정도 매도를 하면서 조금 시장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충분히 전일 그 7,000계약에 대한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왔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그와 반대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조금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종적으로 그 시장이 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어떤 업종적으로 접근해봐야 되나 그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그와 마찬가지 조금 IT 금융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 쪽 같은 경우 은행주 그리고 증권주가 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증권
증권주 같은 경우에 시장이 반등을 할 때마다 얘기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증권주 흐름을 잠시 살펴봐야 되는데 증권주들이 시장이 조금은 크게 반등을 하거나 그리고 전고점을 갱신할 때 꼭 증권주가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술적 반등하는 업종들과 마찬가지 증권주가 반등을 보이는데 오늘 쪽에서 만약에 큰 폭의 반등이 나와준다면 증권주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최근에 건설주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철강주도 좀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겠는데 시장의 강세 영향과 그리고 실적 개선 영향으로 인해서 건설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강주가 좀 건설주를 따라서 강세를 보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건설주가 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건설 가격이 호전을 보이고 거기에 대한 철근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조금 연관성에 대한 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철강 가격이 좀 인상이 될 것이라는 얘기, 그리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거기에 대한 반대 수요도 좀 예상이 되면서 포스코가 또 2분기에 실적이 좀 괜찮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실적 발표가 있죠. 오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이 괜찮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면서 철강주도 좀 반등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T와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경기가 개선이 되면서 거기에 좀 동반된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종을 봤을 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종목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드린다면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하나, KP케미칼, 삼성테크인, 효성, 그리고 힐라코리아, 강원랜드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종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효성하고 힐라코리아,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 새로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삼광밴드 그리고 현대위아, 두산엔진을 조금 제외시키면서 효성, 힐라코리아, 강원랜드에 좀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종목이 포트폴리오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수급이 개선이 되거나 그리고 추세가 괜찮은 종목이 있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 이 종목이 한정돼서 보시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괜찮은 종목도 있으면 계속해서 소개해준다는 의미로 좀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세 종목만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서 조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한화, 효성, 힐라코리아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 한화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대에 돌파에 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 같은 경우에 주봉 차트를 본다면은 일봉 차트보다는 주봉 차트 좀 신뢰성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주봉 차트를 본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락 추세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조정을 받고 하락 추세대 위에 주가가 놓여진다면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차트를 보여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울러 기관의 수급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효성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효성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241선과 120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추세가 꺾인 종목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지금 이렇게 이전에서 바닥을 잡는 부분에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놓치신 분들은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력을 보일 때가 매수 접근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효성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이 또 호전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난 뒤에 지지력을 이렇게 확인할 때 매수 접근하는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힐라코리아도 잠시 한번 살펴본다면 힐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단기 이평선 21선을 지지력을 보이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힐라코리아도 마찬가지 기관의 수급이 호전되고 있고 이렇게 5일선이 이탈하긴 했지만 주 이평선인 21선을 지지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마무리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정태근 전문가 종목들은 향후의 흐름이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신 종목들을 모아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관심 차트에 넣어두시고 흐름들 잘 짚어보시면 주식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의 관심 종목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김성남 대표님 종목부터 공개합니다. 네, 오늘은 현대 BNG 스틸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BNG 스틸은 일단 현대차 그룹의 국내 최대 스테인레스와 냉연 강판 제조업체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 하이스코, 현대 제철, 그리고 현대 로템과 같은 이런 쪽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특징적으로 보면은 투신권에서 이렇게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갖고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차트적인 흐름으로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 자동차주의 강세에 힘입어서 또 같이 현대 하이스코나
현대 BNG 스틸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었죠.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이 조정이 바닥을 나름대로 다지고 지금 이제 쌍바닥을 다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약 12% 정도의 급등을 한번 했습니다. 그 이후로 눌림목 구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저가 매수를 해서 조금 더 상승세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접근은 시초가부터 21,500원 정도까지, 21,500원 정도까지 충분히 눌림을 기다리셔서 매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25,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더 강세로 간다라고 한다면 한 27,0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니까 일단은 비중 조절로 인해서 좀 수익을 극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손절가는 21,000원 정도로 뭐 한 500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아주 짧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 BNG 스틸 김성남 대표의 관심 종목이었고요. 정태근 전문가 관심 종목도 듣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넥스트하이라는 종목입니다. 넥스트하이 같은 경우에 LCD 장비 그리고 각종 첨단 제품 및 부품의 외관 검사 장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CD 패널 대형화에 따른 외관 검사 장비 수요 확대됐을 때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LCD 관련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LCD 디스플레이 동향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IT 업황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만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차트로 넘어가서 조금 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 상장됐어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장한 지는 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최근에 바닥을 좀 기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도 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조금 바닥 6,500원 부근에서 이렇게 바닥을 기는 모습입니다. 근데 차트를 조금 좁혀 본다면은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패턴 보이시죠? 쌍바닥 패턴을 현재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패턴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제가 효성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반등이 조금 예상되는 구간에 놓여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최근에 좀 반등 시도가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는 지금 현재 쌍바닥 패턴이 좀 완성이 된다면 지금 현재 반등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 구간으로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틀 정도 조정을 보이면서 5일선을 확인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6,750원에서 5일선 정도 되는 6,750원에서 6,900원 정도 매수가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600원 그리고 목표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가 대비 5% 정도 되는 7,200원 정도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코스피 예상지수를 보니까 어제 종가보다 16포인트 정도 위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160선쯤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5시 59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